대구 미분양 좀 해결될까요? 저는 지금 시점이라면은 조금 투자적으로 본다면은 특정 지역 좀 괜찮은, 예전에는 그래도 경신, 대륜, 네. 대구에서 유일한 트리플 역세권, 철도 그 위로 역사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원대역을 염두에 두고 태평로 쪽에다가 대구 미분양은 당분간 해소가 되기 어렵다. 투자 목적이라면 경기도가 낫다. 뭐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셨던데요. 네, 대구 시민들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누구나도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외곽지 있는 분들은 워너비 수성구를 원하고, 수성구 있는 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수도권이나 서울로 가고자 하는 생각은 네. 늘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에 손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수동구에 있다가 이제 네. 정리를 하시고 강남으로 가신대요. 허름한 빌라 하나 샀어요 라고 하는데 얼마 주셨어요? 하니까 50억을 줬대요. 그래서 집이 너무나 허름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나는 얼마 안 줘가지고 5억밖에 안 줬다면서 네. 인테리어 하는데 5억. 다들 자산 있으신 분들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좀 주민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보는 게,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자체가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다들 피난민들이 대구하고 부산에서 많이 그렇죠. 자리를 잡다 보니까 네. 인구가 많아졌는 거고, 네네네.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도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대부분 50%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다 몰려있고, 네, 그렇죠. 산업 지도를 보게 되면요, 과거에는 이렇게 경북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는데, 경남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다 경기도나 충청도 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도권 쪽으로 계속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네. 경기도, 수도권. 옛날에 판교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젊었을 때.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판교는 벌써 대구를 뛰어넘었고, 가격으로 본다면 네.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에서 웬만한 지역들이 대구와 부산이라는 그런 지역들을 다 가격을 뛰어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수도권이 잘 나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인구가 몰리고 산업이 몰리고 뭐 이런 거는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우리 이제 또 우리 대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대구 미분양 좀 해결될까요? 그러면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게, 네. 이게 제가 최근에 광고가 좀 들어와가지고 네. 전국적으로 좀 다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미분양이 딱 나와도 바로바로 해소가 빨리 되더라고요. 이게 특히 그 지하철 1호선, 서울하고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 네. 1호선이나 분당선, 네네네.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여전히 잘 나가고요. 뭐 외곽지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제가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 네. 서울의 그 경기도 쪽에 미분양 아파트를 가보게 되면은 인테리어라든지 구조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지금 있는 동일한 가격대를 두고 봤을 때 내부 자재라든지 보면은 경기도 쪽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랬어요. 네. 제가 직접 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대구는 좀 잘 팔리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잘 팔리니까 자재도 제가 좀 느꼈을 때 대구에서 뭐 하이엔드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아파트들도 좀 있었는데 막 미분양이었죠. 근데 하이엔드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파트하고 다른 지역의 일반 아파트하고 가격은 대구가 더 비싼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쪽의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에 내부 자재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거기 유상 옵션이긴 한데 전체적인 가격을 따져도 대구가 한 2, 3억이 더. 근데 그러니까 내부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토지 가격에 따른 차이는 있겠죠. 네네네. 근데 안에 내부로만 봤을 때는 훨씬 더 만족도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부 인테리어 신경 썼을 수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대구는 또 입지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입지가 좋아서 가격이 비싼 거고, 거기는 입지 부분에 봤서는 지하철을 딱 깔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미분양 났다 라고 했는데도 한 3일 만에 완판돼 버리고, 제가 영상 찍고 갔는데 일주일 뒤면 매물이 없어요. 손님들 전화 와가지고 여기 매물 있냐고 하면은 그만큼 괜찮은 지역은 바로 나가버리고. 근데 시기적으로 대구는 지금 미분양이 쌓이는 시기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고요. 실수요자에서 대구에서 웬만큼은 딱 정해져 있어. 범어 사동, 조금 최근에 샤워 효과로 해갖고 뭐 황금동이라든지, 그리고 대구에서 밀고 있는 동대구역이라든지 태평로,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은 이쪽으로 많이 들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미분양을 다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저는 대구가 제가 느끼기에는 밀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인 분양을 하는 지역이 대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봤던 거는 다른 데는 다 유상 옵션 그대로 다 받아버리고 할인 분양도 없어요. 그래서 좀 경쟁력이, 아파트만 봤을 때 경쟁력이 좀 뒤처지지 않나, 대구에서는.
미분양에 묻은 대구지만 그래도 여기라면 아직 뭐 전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또 여기는 투자할 가치가 조금 있는 곳, 네.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지역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관심을 이렇게 보는 거는 구축 아파트를 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지금 다들 신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축의 매매가가 이거 올라오면은 대부분 지금 전세가격이 한 50% 되잖아요. 네네네네. 임대업자들이 분명히 2년, 3년 지나게 되면은 전세 가격을 올리게 되잖아요. 조금씩.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지금 세입자분들이 전세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 이렇게 밀려나는 시기가 또 몇 년 뒤에 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엔 갈 곳은 신축이 아니라 준신축이거나 구축 중에서 입지가 괜찮은 것들. 네네네. 네,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지금 신축은 누가 봐도 뭐 괜찮은지 뭐 반등이 좀 성공을 하고 있고 오르고 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지금 시점이라면은 조금 투자적으로 본다면은 특정 지역 좀 괜찮은 입지, 앞서 말씀드린 범어사동이라든지 네네네. 동대구역 일대 그리고 태평로 청라운동역 일대 네네네. 여기에서 구축 아파트 좀 괜찮은 지역 네, 그걸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00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나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축에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서 대구에서 좀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구축 아파트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신축에서 전세를 사시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감으로 해가지고 이 전세 사시는 분들이 또 구축으로 좀 전세를 옮겨가게 네. 되고 그런 시점에 구축이 인기가 좀 시점 네.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놓는 것도 좋다. 네. 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앞서 2027년에 신축 아파트가 부족해진다, 입주량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또 구축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네, 지금 현재는 뭐 사업이 다 멈춰 있지만 맞습니다. 또 이야기 나오면서 가격이 또 조금씩 또 재개발, 재건축도 계속 이슈 되겠죠. 네. 물량이 없다 보니까. 대구에서 현재 실거주로 좋은 단지를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단지가 있을까요? 어제도 손님하고 만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이사를 가고 싶다 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 본인한테 목적에 맞는 지역이 가장 좋고요. 뭐 직장이 가깝다거나 학군을 선택한 자녀의 학군을 선택한다든지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대구시에서로 본다면은 전 첫 번째로는 무조건 범어사동 전통적인 부자들의 동네 그리고 학군지 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방어를 해주는 그리고 최근에 저는 황금동을 조금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경신, 뭐 대륜 이쪽으로 많이 집중됐었는데 최근에 능인이 뜨고 있더라고요. 수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맹모 삼천지교라고 부모님들이 그래도 학군 쪽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황금동까지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만촌동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좀 부담이 된다면은 저는 무조건 동대구역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2030 기본 계획에 따른 건데 대구시에서 2030년까지 동대구역 일대를 발전시키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 앞쪽으로 해서 뭐 벤처밸리 거리가 들어서게 되고 반대편에는 마이스 산업으로 해서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지하철 1호선에 대경선 근데 대경선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항하고도 다시 광역철도가 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대구하고 경북을 전체로 연결하는 순환선이 들어서게 되고요. 또 그 안에 뭐 영천하고 또 연결되는 작은 순환선 또 연결이 되면서 핵심적인 축이 철도권 위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지하철 엑스코선이 들어서게 되면서 대구에서 유일한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는 곳이 동대구가 될 것 같고 앞에 백화점이라는 상업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철도역, 서울하고 연결되는 또 파티마 병원이라는 그런 병원까지 학교도 가깝고 다만 중고등학교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동대구역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번이 태평로도 2030 기본 계획의 순환 1화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무조건 들어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구의 지하철 3호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른 지역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철도가 있으면은 철도 그 위로 역사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평로 같은 경우에도 철도가 나였기 때문에 그냥 역사를 위에다가 올려버리면 되는 수준이라 가지고 철도길을 넣는 게 힘든 거지 역사는 금방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 원대역을 염두에 두고 태평로 쪽에다가
고성동 사총사 아파트하고 네. 태평로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철 3호선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그러면서 그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대구 도시계획 2030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에 이제 구미에서 광역철도가 개통이 됐고 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공항철도가 생기고 네. 또 얼마 전에 산업선이 여기서 현풍으로 연결되는 산업선도 첫 삽을 떴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이제 연결되는 달빛철도도 연결되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철도 산업 위주로 바뀔 것 같은 교통의 중심이 될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동대구역 앞으로 지금 빨리 분양받으러 가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거기 네. 또 분양을 또 시작했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또 찾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분양하는 팀들은 미분양이 나면은 팔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분위기만 조금 살려서 조금만 더 좋아지거나 하면은 청약에서도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어떤 이슈의 중심이거나 교통의 중심이거나 앞으로 발전의 중심 축이 될 것 네. 같은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